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딸과 동네 카페거리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성이 다른 막내 뽀돌군도 함께 했답니다.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떡볶이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한 이유는 취업 준비에 바쁜 큰딸을 빼놓고 둘이 놀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딸과 친구처럼 대화도 잘 통하고 수다도 떠는 제가 참 부럽다고 말합니다. 또 혼자 키웠어도 사랑으로 딸들을 잘 키워서 그렇다고들 칭찬도 해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속으로 얼마나 뜨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한 친구가 된 딸들이지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오던 시절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리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쳐 오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힘이 있어 지혜롭게 잘 견딜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약간 다른 길을 돌더라도 반드시 부모의 사랑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사춘기 시기를 모두 경험하실 텐데요. 그렇게 순하고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변해버려서 부모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 우리 애가 미친 것 같다는 말입니다. 네, 맞아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뇌가 정상 상태가 아닌 시기가 사춘기 시기입니다. 정상이 아니니 그냥 미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의 뇌는 태어나서 3세까지 급격하게 발달하고 10대 청소년의 시기에 다시 제2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 5학년까지 임시로 완성된 전두엽의 기능은 아직 미숙하지만 그런대로 숙제도 하고 부모님의 말도 잘 따르는 등 비교적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으로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기에 한 번 더 뇌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경회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되고 배선이 빠져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 비정상 상태가 되고, 이 비정상 상태의 시기를 잘 지나와야 정상적인 어른의 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감정의 조절도 어렵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비행에 빠지기도 쉽고 다양한 중독에 빠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하고 자기만의 전능감에 도취되어 부모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어른의 눈에 비춰진 사춘기 청소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투성이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전두엽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전두엽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뇌 부위 변연계가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변연계는 다양한 감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뇌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정적으로 돌변하는 이유가 변연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괜히 짜증내고 화내는 아이의 감정 상태에서도 이걸 제어할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오롯이 반항적이고 신경질적이면서 충동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기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부모의 훈육이나 조언에 의해 절대로 변화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하루아침에 큰딸이 변해버렸는데요. 매일매일 딸과 전쟁을 치르면서 들었던 그때 느끼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더 화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학원에서 배워오는 아이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나름대로 감정을 배제한답시고 딸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들을 친절하게 A4지에 적어서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큰딸의 A부터 Z까지 다 잘못된 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그렇게 교복 치마를 줄여 입었는데 죄 없는 교복 치맛단이 얼마나 줄였다 늘었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희 딸들이 가장 많이 내뱉었던 말들은 아 짜증나 였답니다. 엄마의 행동, 말 한마디까지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짜증을 내는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숨쉬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짜증이 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함께 영화라도 보거나 어디라도 가게 되면 엄마의 행동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사사건건 쿠사리를 주고 하다못해 빙수카페 알바생이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더군요. 남들 눈에는 그렇게 엄마를 면박 주는 지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줄도 모르고요. 둘째는 사춘기 증상이 좀 경미한 편이었지만 연년생 두 딸들이 사춘기를 함께 겪으니 참 매일매일 소리 지를 일밖에 없더군요. 참 그렇게 징그럽게도 싸우고 별의별 방법도 다 동원해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 시기가 지나야만 해결되는 게 사춘기였답니다. 지금은 딸들하고 놀 때 지들이 사춘기 때 한 짓을 말해주면 하는 한마디가 꼭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뇌과학자들의 말이 맞는구나 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사춘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쌓여온 다양한 애착의 문제, 정서적 문제가 사춘기와 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반항과 가출, 비행 등 약 40%의 아이들은 단순한 사춘기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비행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이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이상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손에 크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아이가 갖고 태어나는 기질과 부모라는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또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지금 하루에도 12번 화나는 일이 많으신가요? 저처럼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두시지 말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혼내는 방식이 아닌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너의 속상한 마음은 엄마가 잘 알아.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간결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은 짧은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른이기에 아이들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너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이번 달에 용돈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라는 물리적 힘과 권력을 쓰는 강함이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가 전제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특별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 행위만 단호하게 지적하되 그래도 아이가 느꼈을 감정은 수용해주는 따뜻한 엄마, 아빠일 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는 하루 되자고요.